회장님이 계십니다. 아까는 이제 공도공파 김현배 회장님이시고요. 허백당 회장님이신께 회장님께서 인사 한번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한 분 중에서 이렇게 많이 오셔갖고 고맙고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는 이제 구세 할아버지시고요. 저는 여기 허백당 회장 겸 회장이기도 하지만 허백당 할아버지 20대 종손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살지는 않고요. 저희 아버님까지 이제 여기서 태어나시고 여기 사시다가 이제 나가서 이제 살고 있고요. 누구 오셨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셨으니까 매년 저희가 음력 10월 초 닷새날 항상 시제를 지내요. 허백당 시제를. 이제 저희가 이제 순서가 있어서 성씨 저 창녕에 이제 인자 보자 그 할아버님 10월 1일 날인가 지내시고 저희가 이제 10월 5일 날 항상 시제를 지내니까 좀 많이 참석을 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 예전에 뭐 주간 한국에서 그 조선시대 명문가를 찾아서 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 집이 나름대로 명문가니까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함자. 제 이름은 성원식이고요. 예, 식자돌림입니다. 이제 종손이니까 이제 좀 학렬이 낮죠. 예. 다 저보다 뭐 할아버님, 증조 할아버님 뭐 이런 뻘일 거예요. 예. 자, 우리 회장님이 이 구세손인 현 할아버지의 20세 손인 거예요. 총알에 맞은 건데 여기는 왜 총알에 맞았냐면 저 맞은편이 사격장이 쪽에 사격장이 있을 때요. 이쪽에 군사격장이 뭐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겨누고 쐈는지 몇 가지 총알이 날라와 갖고 지금은 많이도 맞았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기가 좀 저희 실제로 38선으로 멀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인사활동이 많이 있었던데요. 네. 그래서 전에 왔을 때는 이게 그냥 빵꾸 난 상태로 있었는데 빵꾸 떼어갖고 글씨를 다시 새겨넣네 보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사초를 다 해갖고 이쪽 산소하고 이쪽 산소가 허백당 할아버지하고 세창 할아버지 정도 있는데 이게 한 1억 2천 들여갖고 사초를 다 했어요. 양쪽 다 있네요. 네네. 그래서 양쪽을 보고 내려올 건데 조금 힘드신 분들은 중간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자, 올라가겠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좋지 않다고 해서 그런데 아마 막은 이유는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관심 있게 봤으면 찾아봤을 건데 못 찾아봤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퀴즈 한번 나가볼까요? 여기 등이 있는데 석등이 있잖아요. 등이 있는데 이 석등이 산소 정면을 막고 있어요. 근데 어디든지 산소에 가면 정면을 막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아예 여기 이곳이었는데 여기 산소가 이렇게 비석이 이렇게 돌아서 있어요. 돌아서 있는 이유가 이 시기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조선 초기에 전국이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각종 사화, 정변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후손들을 지키고 화를 입지 말라고 이 비석을 풀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요. 예, 이쪽 비석도 보면 이렇게 다 돌려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비석들이 원래부터 이곳에 있던 것이라서 어서 옮겨오지 않고 계속 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석을 잠깐 먼저 설명 듣기 전에 좀 먼저 잠깐 좀 보면 이 비석이 좀 독특한 게 또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이쪽 저 있는 쪽으로 와보시면은 여기가 다 비문이 있던 곳인데 비문이 다 풍화가 돼갖고 전혀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풍화가 돼서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것을 탑본이라고 해서 탑본이라는 걸 뜨면 글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된 비석인데 우리가 좀 더 잘 관리했더라면 일단 전각을 세웠더라면 이게 풍화가 덜 돼갖고 괜찮을 건데 어려운 고려말 조선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면서 그거를 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거를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멸족을 당하겠죠. 죽임을 당하겠죠. 나라를 위해서 공헌금, 공납금을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이런 데 돈을 쓴다고 나라가 뭐 어떻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쪽에 보면 이렇게 비석에 이렇게 큰 정으로다 뭘 쪼아낸 듯한 일제시대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일제강점기에는 전국 명산에 즉 민족의 정기를 받을 수 있는 곳엔 철심을 박아서 정기가 나오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석에 있는 이런 표시는 그런 게 아니고 6.25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랬는지 이게 총알이 날라와서 그래서 그런지 정확히 누구도 몰라요. 근데 총알에 맞아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군데 총알이 맞았더라고요. 총알을 맞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저쪽에 가보면 또 비석에 총알이 또 이렇게 많이 맞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산속에서 총을 왜 쐈을까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은 이 비석하고 저 비석하고 저 위에 비석들이 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비석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올라가서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인사를 드린 곳이 고려 말 조선 초기 그 역사 저기 음복하실 분 저기 명현 아저씨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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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Ooh yeah, yeah. Gotta change my answering machine now that I'm alone. 'Cause right now it says that we can't come to the phone. And I know it makes no sense, 'cause you walked out the door. But it's the only way I hear your voice anymore. It's ridiculous. It's been weeks and for some reason I just can't get over us. And I'm stronger than this, yeah. Enough is enough. No more walking around with my head down, yeah. I'm so over being blue, crying over you. And I'm so sick of love songs, so tired of tears. Yeah, want you to name it, I do. Want you to make it yours. It's like supernatural, yours but dance with me. The power to wind it all. Supernatural, taking over me. The one to fight the fall. It's like supernatural. 잔을 또 써요. 아마 음복을 하면 조상님이 드시. 엄할아버지가 여기 지금
한소가 있는 건데 이게 우면선에서 옮겨왔다. 아까 말씀드린 선조님을 기리며 대를 이어 나라에 충성하고 굳은 절개와 기상으로 명문가를 이끄신 선조님,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아뵙고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부지런히 살아서 당신의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2026년 5월 9일 안성 종친회 일동. 이렇게 써왔습니다. 이 할아버지 이름이 한문이다 보니까 한문이 임자로도 써놓고 엄자로도 써놓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본디 엄이 맞고요. 중국식 한자기 때문에 엄이 맞습니다. 성엄 할아버지였었고, 근데 최근 족보에 임으로다가 잘못 써놓은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문헌지에도 임자로 나오는데요. 이게 한문이 엄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성엄 할아버지신데, 우리가 이제 아까 오면서 우리 고려시대 이게 두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밑에 가면은 이제 공해공 아들 갑자기 이제 보다 보니까 이 프린트물로 좀 보여주고 요 밑에 이제 공해공 할아버지 계시고 또 이제 그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기 할아버지 밑에 계셨는데 고속도로가 나면서 일로 이제 모시게 됐어요. 예,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는 이제 유물을 좀 참조를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총무님이 다 발치를 해서 여러분들의 보기 편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상호조파님하고 대전서 이주일간 작성해가지고 이제 파주 다니면서 오면서 산소 다니면서 상호조파님은 혼났지. 파보족보 낸 지가 한 25년 됐어요. 우리가 현재 파보족보가 저희 집에 있고 대정선에 있고 한운이 준수 그쪽은 몇 번 있어요. 예, 36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대동부 족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는 것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효행록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게 목판본으로다가 보존. 자, 인사하고 한번 말 좀 할래? 인사만 해. 네, 안녕하세요. 성현식입니다. 뭐라고? 성현식입니다. 예, 성현식이랍니다. 미래에 우리 집안을 또 이끌어갈 그런 후손입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예, 이렇게 지금 여기 최고 연장되신 영현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학렬상 최고 윗대조이신 또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계속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야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시는 동안 편안히 가고요. 가시는 동안에 제가 자료를 좀 나눠드릴 건데, 이 자료가 별거 없어서 제가 좀 기부 좀 하고 자료를 한 15분을 구해왔어요. 근데 저쪽에 오시는 분들도 가족 단위로 하나씩 나눠드려야 돼서 여기서 가족 단위로 한 권씩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올해 3월 달에 발행한 책인데, 이 종중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겁니다. 제가 좀 이따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먼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력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파주에 불토당을 여기 참여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정치대가 이 송광선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저
발전해내는 게 없었는데 관광서비가 이렇게 발전을 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잘 실현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진짜 관광서비 진짜 존경하고 고정경 참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서로 의있게 서로 좋게 앞으로도 참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다 감사하며 좋게 알아들으시는 하라며 모든 걸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애들은 좀 앞으로 나와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세 네, 성남수 이사님이시고요. 한언니 이사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잘생긴 그 이사입니다. 그 어르신들 다 건강한 거 보니까 좋아서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셔서 이렇게 그 종종의 그 후배들이 이렇게 그 여행도 가고 이렇게 원정도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고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농담도 잘하고 하지만 어르신들 건강하신 게 좀 최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프시들 마시고 다음번에도 꼭 참석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인사를 가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한언니도 낙자 천자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종중이 따로 있는데 그쪽에 종중 충무 역할 맡으셔갖고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성문중의 대종손이면서 또 거리실에 살고 있고, 예,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그 조상님들께서 할아버지들,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들께서 계속 관리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대종손인 성두수 이사를 모시고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여기 뭐 그전부터도 좀 뵌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가족이나 그 행사 일환으로 하고 있지만 모두들 건강하셔서 앞으로도 이제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시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좀 이번 취지가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그게 좀 아쉽기는 하고요. 앞으로는 좀 그런 기회가 좀 더 자주 있고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는 제 생각에는 안성 쪽에 있는 묘지들도 저희가 좀 자주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저런 분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앞으로는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좀 누군가가 글로서 옮기게 되는데 최초 글로 옮겨졌을 때는 춘향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만 성씨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초 기록에는 없는데 나중에 나온 기록에는 성씨가 붙은 거예요. 성춘향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디 가면 성씨라 그러면 춘향이 후손들이네? 성춘향이 저기 할머니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연구하신 분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춘향전에 나오는 성춘향은 이몽룡이라고 있습니다. 이몽룡. 성춘향은 성춘향이 성씨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몽룡의 실제 이름은 성이성이라고 하는 암행어사, 관리인 거죠, 관리. 암행어사가 이몽룡이었다라고 이렇게 역사 자료를 고증해갖고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 가지 논문을 낸 그런 사례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씨 집안에서는 이 이몽룡은 원래 성이 이씨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이성이라는 사람이 자기 장군 때까지 있었어요. 이거 딱 보면 뭐 생각나는 게 좋은 시절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역사적으로 또 딱 리뷰되죠. 같이 겹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을 거예요.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관료 문의로 자는 경숙이고 호는 용제 허박당 구유자 구보이고 시호는 문대다. 임금이 내린 죽어서 내린 호는 문대기 때문에 그래서 문대궁파라는 그런 파가 그래서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이 문대궁파 회장님께서 나오셔갖고 가이드를 해주실 겁니다. 부채는 지중추부사 염조이다. 1462년 식년 문과에 1466년 발영시의 급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양에는 성씨가 사는 분이 없어요. 다 없고 이제 분광면하고 거래실 쪽으로 다 이전해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 문중에서 아까 저기 26세 소신 기용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기용 할아버지가 총무 종중 업무에 총무를 보실 때 이장을 해서 저희 산에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저희가 26세 손인데 그럼 이분이 9세 손이면 엄청 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파주에 있게 된 배경은 뭐냐면 여러 가지 관직을 하면서 관직 활동을 하면서 이쪽에 오셨다가 이쪽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쪽에다가 묘를 쓰게 되고 왜 그러냐면 이쪽에다 세력을 형성하면서 많은 재산들을 그게 뭐냐면 묘지에 가면은 사람이 죽고 나면 비문을 세웁니다. 표석을 세우게 되는데 그 표석이 보통은 다 정면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표석들이 전부 다 정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측면으로 서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다음 분을 소개하고 계속 그러면서 나올 건데 그 이유는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런데 고려 시대가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으로 개국이 되면서 이어지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고려 시대 때 개국공신 집안이에요. 그러면 고려를 건국한 그 왕족들하고 친족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박현 이사님 먼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력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파주에 문초장을 여기 참여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정치내가 이 성광선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전에는 게 없었는데 성광선리가 이렇게 발전을 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잘 실현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진짜 성광선리 진짜 존경하고 모든 걸 참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서로 의있게 서로 좋게 앞으로도 참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다 감사하며 좋게 알아들기를 바라며 모든 걸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애들은 좀 앞으로 나와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세야. 네, 성남수 이사님이시고요. 한언니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잘생긴 그 이사입니다. 그 어르신들 다 건강한 거 보니까 좋아서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셔서 이렇게 그 종종의 그 후배들이 이렇게 그 여행도 가고 이렇게 원정도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고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농담도 잘하고 하지만 어르신들 건강하신 게 좀 최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프시들 마시고 다음번에도 꼭 참석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인사를 가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한언니도 낙자 천자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종중이 따로 있는데 그쪽에 종중 총무 역할 맡으셔갖고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성문중의 대종손이면서 또 거리실에 살고 있고 예,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그 조상님들께서 할아버지들,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들께서 계속 관리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대종손인 성두수 이사를 모시고 인사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여기 뭐 그전부터도 좀 뵌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가자옥에나 그 행사 일하는 거 하고 있지만 모두들 건강하셔서 앞으로도 이제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시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좀 이번 취지가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그게 좀 아쉽기는 하고요. 앞으로는 좀 그런 기회가 좀 더 자주 있고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는 제 생각에는 안성 쪽에 있는 묘지들도 저희가 좀 자주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저런 분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앞으로는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좀. 누군가가 글로써 옮기게 되는데 최초 글로 옮겨졌을 때는 춘향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만 성씨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초 기록에는 없는데 나중에 나온 기록에는 성씨가 붙은 거예요. 성춘향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디 가면 성씨라고 그러면 춘향이 후손들이네? 성춘향이 저희 할머니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연구하신 분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춘향전에 나오는 성춘향은 이몽룡이라고 있습니다. 이몽룡. 성춘향은 성춘향이 성씨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몽룡의 실제 이름은 성이성이라고 하는 암행어사 관리인 거죠. 관리. 암행어사가 이몽룡이었다라고 이렇게 역사 자료를 고증해갖고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 가지 논문을 낸 그런 사례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씨 집안에서는 이 이몽룡은 원래 성이 이씨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이성이라는 사람이 자기 장군 때까지 있었어요. 이거 딱 보면 뭐 생각나는 게 좋은 시절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역사적으로 또 딱 리뷰되죠. 같이 겹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을 거예요.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관료 문의료 자는 경숙이고 호는 용제 허박당 부유자 구보이고 시호는 문대다. 임금이 내린 죽어서 내린 호는 문대기 때문에 그래서 문대궁파라는 그런 파가 그래서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이 문대궁파 회장님께서 나오셔갖고 가이드를 해주실 겁니다. 부친은 지중추부사 염조이다. 1462년 식년 문과에 1466년 발영시에 급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양에는 성씨가 사는 분이 없어요. 다 없고 이제 금강면하고 거래실 쪽으로 다 이전해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 문중에서 아까 저기 26세 소신 기용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기용 할아버지가 총무 종중 업무에 총무를 보실 때 이장을 해서 저희 산에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26세 손인데 그러면 이분이 9세 손이면 엄청 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파주에 있게 된 배경은 뭐냐면 여러 가지 관직을 하면서 관직 활동을 하면서 이쪽에 오셨다가 이쪽에서 돌아가시고 하면서 이쪽에다가 묘를 쓰게 되고 왜냐면 이쪽에다 세력을 형성하면서 많은 재산들을 그게 뭐냐면 묘지에 가면은 사람이 죽고 나면 비문을 세웁니다. 표석을 세우게 되는데 그 표석이 보통은 다 정면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표석들이 전부 다 정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측면으로 서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다음 분을 소개하고 계속 그러면서 나올 건데 그 이유는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런데 고려시대가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으로 개국이 되면서 이어지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고려시대 때 개국공신 집안이에요. 그러면 고려를 건국한 그 왕족들하고 친족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먼저 이제 상곡공 할아버지 이쪽에 산소가 모셔져 있으니까 엄 할아버지 기준으로 말씀은 시호가 공도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가는 곳에 공도공파 문중이 하나 있고 요번에 아들이 염조인데 염조가 8세 염조 할아버지는 또 공해공파라 해서 시호를 공해를 받아갖고 공해공파가 또 있고요. 그 아래는 성현
네, 구세가 성현 이렇게 또 있는데 이번은 또 문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대공파 문중 이렇게 돼 있고, 오늘 또 만나뵐 분이 또 10세조인 성쇠창. 네, 이분까지 이렇게 다 이제 우리가 가서 만나 뵙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될 건데, 이분들의 그 양력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벼슬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지금하고는 좀 다른 게, 지금은 도지사에도 행정적인 업무만 하잖아요. 군사나 경찰 쪽은 안 하잖아요. 지휘권이나 통솔권이 없는데, 저 당시에는 저 역할을 맡으면 쉽게 칼자를 다치고 있는 거예요. 행정이나 사법이나 뭐 모든 군사까지 다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따가 자세한 내용은 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만큼 조상들께서는 뛰어난 활동을 많이 하셨던 거로 이렇게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성엄 7세조이신 분부터 한번 제가 이걸 보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좀 할게요. 예, 삼국공의 장자이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대례를 이어서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개국공신이었으면 어떤 혜택이 있었을까요? 권력이죠, 권력.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자식들을 갖다가 권력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험을 보는 제도, 과거제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식들을 배출해서 문화생들이 계속 또 이제 이렇게 주요 관직을 역임하거나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찾아뵙는 분들은 고려시대 때 창성은 되었으나 고려가 멸망하면서 조선이 개국하고 그 과정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 문중에 상곡공파 할 때 상곡 할아버지 성석연, 이 상곡이다, 문대공이다, 허백당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쓰는데요. 공도공이다, 공양공이다 이렇게 쓰는데, 그것은 사람의 본래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죽고 나서 임금이 내리는 호, 그걸 갖다가 시호라고 하는데, 시호를 따서 문파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저희 성씨 집안은 우리 상곡공파 상곡 할아버지, 그 석연 할아버지인데요. 석연 할아버지의 시호가 상곡인데, 그래서 상곡공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6세조예요. 인보 할아버지부터 6번째 대인데, 6대째 저희 성씨 집안에 13개 파가 형성이 됩니다. 13개 파가 형성이 되는데, 저희 상곡 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가 4개 파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들 순서대로 장자, 일자, 이자, 삼자까지 4명의 형제가 있어갖고 이렇게 4개의 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독곡, 회곡, 상곡파라고 이렇게 4개 파가 있는데, 그리고 상곡 다음에 낭장공파라고 마지막에 셋째 아들, 거기에 낭장공파라고 넷째 아들이네요. 그렇게 있는데, 그 낭장공파 같은 경우는 경상도 쪽에 이렇게 후손들이 많이 있었으나, 최근에 제가 이제 대종에 가서 이렇게 쭉 알아보다 보니까 그쪽은 어떻게 됐는지 인연이 많이 끊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뭐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행사에도 참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나뵐 분이 상곡공 할아버지의 그 자식들, 그 7세조부터가 모여있는 곳인데, 원래 상곡공 할아버지는 지금도 가장 높으신 26세 스님 기자돌림 쓰시는 분이 한 분 또 여기 탑승해 계십니다. 그래서 학렬상 또 높으신 분이 인사 말씀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친회가 이렇게 파주도 가고 창녕도 가게 된 배경은 이 어르신들께서 우리는 죽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다니면서 이렇게 다시 조상들을 좀 반갑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사무장님이 전부 얘기하시는데 좀 마치고요. 저희가 파주하고 무명도 산소 갔다 온 자가 한 25년 됐어요. 그때 창호 조카님이 남수 아버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승리도 하고 시대에 지내버렸습니다. 그러고 오늘 자신도 회장님하고 총님하고 다시 이제 모임을 만들어 보니까 역사가 깊고요. 이런 데 댕기려면 첫째는 건강하셔야 돼요. 첫째는 건강하셔야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보고 좋은 일을 생겨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신 분 웅녀라고 그러죠. 웅녀 곰이잖아요. 곰. 웅녀가 동굴에서 마늘을 먹고 이렇게 해서 누구랑 혼인을 했어요? 단군의 자손이니까 단군과 혼인을 해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으로, 이게 그냥 말로다, 과거에 아주 오랜 옛날에는 말로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다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다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 성씨라는 그 성을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 갖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이 성씨라는 성은 역사적으로 보면 고조선부터, 이제 한국 같은 예가 고조선부터 쭉 거치면서 고려시대도 있었고 조선시대도 있었고 쭉 있었는데, 고려시대 때 고려의 개국공신이 와서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 피곤하신데 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편안하게 쉬시면서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먼저 역사 이야기 좀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현재 2026년 5월 단체다 보니까 갈비탕으로다가 이렇게 그쪽에 이제 맛있는 집이라고 소개받아갖고 그렇게 해놨고요. 우리가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에서 나와서 우리 그쪽에 살면서 또 회장을 맡고 계신 분도 있고, 거기 종손이라고 우리 종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분이 나오셔서 좀 설명을 해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해놨기 때문에 나오셔서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시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한 20분 정도는 나눠드린 떡이라든가 바나나라든가 이런 거 좀 드시면서 좀 잠깐 쉬시고,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오늘 방문하게 되는 곳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가시도록 할게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가정들을 맞이해서 저희가 매년 음식점에서 식사 같이 하고 가족들끼리 같이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좀 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자고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선조묘가 어디, 조상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를 좀 더 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만나 뵙게 될 조상님들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지금 출발해서 가다가 이제 한 2시간 걸리는데, 수용차로 가면 1시간 40분에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중간에 한번 휴게소에서 화장실 한번 들리고 이렇게 바로 목적지로 가도록 이렇게 할 건데, 당초 계획은 우리 상곡공파의 상곡 할아버지, 6세조이신 엄 할아버지 산소가 양재동에 있습니다. 양재동 우면산 자락에 있는데 거기를 들렸다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사초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인이 나고 그러고 나서 사초를 할 건데, 그 사초 이후에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행사 가는 곳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제 2시간 반 뒤. 멋쟁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게요. 당신 그 멋쟁이 한번 드릴게요. 당신 멋쟁이!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중에서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거 와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자주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해공 할아버지 내시상도 좀 없어졌어. 도물도요. 이게 몰래폰 여기 파가지고 구멍을 똥멍을 파가지고 몰라. 그걸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도 몰라. 나중에 보니까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비석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서 있잖아요. 이게 저술에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한 쪽에 돌을 많이 썼는가 봐. Ultra beats on the track. 선조님을 기리며 대를 이어 나라에 충성하고 굳은 절개와 기상으로 명문가를 이끄신 선조님,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아뵙고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부지런히 살아서 당신의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2026년 5월 9일 안성 종친회 일동 이렇게 써왔습니다.